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이고 원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5번째 동영상으로 책의 어려운 부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거는 수능 시험 보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책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덜렁 드러내서 읽기 때문에 좀 더 어렵습니다. 책에서 읽기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부분은 배경 지식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읽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배경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면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도 있고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은 집중해서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두 편을 보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 편도 볼 수 있고요. 영화 세 편을 보고 나면 처음에 본 두 편은 생각이 안 나고 영화관을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본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책도 한꺼번에 왕창 읽다가 보면 처음에 앞부분에서 읽었던 책들은 잘 생각 안 나고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잘 생각 안 나고 제일 끝에 읽었던 책만 생각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때 이광수 작품에 홀라당 빠져갖고 이광수 작품을 한꺼번에 많이 읽었어요. 뭐 이광수가 친일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친일 작가든 말든 관계를 떠나갖고 저는 한때 이광수 작품에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젊을 때. 제가 이광수 작품을 읽으면서 와, 이광수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대단한 작가거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광수 작품이 있는데 제가 이 무정도 읽었던 것 같고 꿈, 나, 마이태자, 원효대사, 유정 이런 작품을 읽었었는데 너무 오래전에 읽어갖고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앞에 조금 줄거리를 읽으면 아 맞아 그때 그 책을 읽었어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만 이 사랑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앞에서 읽었던 책들은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제일 끝에 읽었던 책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요즘 멜콤 글래드웰에 대해서 푹 빠져갖고 며칠 전에 책을 좀 더 주문을 했는데 여기 티핑 포인트, 블링크 이 두 권 다 멜콤 글래드웰이 쓴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받았어요. Justice, Lord of Flies, To Kill a Mockingbird, Homo Deus,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Educated, A Memoir 이런 책을 제가 어제 주문을 했어요. 책값이 뭐 만원 안팎이니까 이 책을 다 구입해도 56,000원 밖에 안 되네요. 책을 한꺼번에 왕창 읽고 나면 처음에 읽었던 책들은 잘 생각 안 나고 제일 끝에 읽었던 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 읽는 방법 엄청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의 성격,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국어 시험 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등장인물의 성격, 시대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다른 말로 주제 원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장인물의 성격, 등장인물을 외워야 돼요. 시대적 공간적 배경도 외워야 되고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찾아봐야 돼요. 단어나 수거는 가능한 찾지 말고 그 책에서 파악하는 게 좋은데 책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찾아야 돼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단어나 수거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외워야 돼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걸 외우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요.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등장인물을 외워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Talking to Stranger,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이 책을 제가 PDF로 열었는데 이 앞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파트 2에서 챕터 4, 여기에 내려가 보면 챕터 4의 제목이 The Holy Pool인데 The Holy Pool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전혀 모를 때는 The Holy Pool 이렇게 갖고 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찾아봐야 돼요. 영어에서 번역된 그리스도에 대한 어리석음은 수도원 명령에 가입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거나 종교적 목적, 특히 기독교에 봉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회의 간섭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봉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회적 간섭을 어기는 행위를 더 홀리 풀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바보, 복된 바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책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항상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성격이 설명되어 있어요. 공간적 배경도 설명되어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롱아일랜드에 기반한 헤지 펀드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네요. 네드 시몬이 이런 시대적 배경과 이런 공간적 배경을 외우셔야 돼요. 이런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이 책의 제목이 Talking to Strangers인데 제가 제목만 보고 생각했던 내용이랑 이 책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목을 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챕터 4 The Holy Pool, 이 챕터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투자나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 헤지 펀드라는 말도 저는 몰라요. 제가 추측컨대 위험성이 큰 투자 회사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헤지 펀드 투자 회사다, 그 정도로만 추정을 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투자 회사의 투자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읽어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트 시몬이 있고 2000년대 초반이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르네상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 시몬은 르네상스 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네트 시몬입니다. 이 등장인물 이름을 잊어버리면 이 책을 못 읽어요. In November 2003, Nat Simon, a portfolio manager for Long Island-based hedge fund, Renaissance Technology, 로터의 주어가 네트 시몬이에요. 네트 시몬이 2003년 11월 달에 뭔가를 썼는데 a worried email, 걱정되는 이메일을 썼다. To several of his colleagues, 동료 여러 명에게 편지를 썼다. Through a complicated set of financial arrangement, 복잡한 금융 어레인지먼트를 통해 르네상스 found itself with a stake in a fund. 이 스테이크는 주식 또는 주주 이런 뜻이에요. 어떤 펀드에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뜻입니다. Run by an investor in New York named 버나드 메도프. 버나드 메도프가 운영하는 펀드에 주식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버나드 매도프를 기억해야 됩니다. 버나드 매도프. 버나드 매도프가 운영하는 펀드에 이 르네상스 회사가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프가 이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었다. If you worked in financial world in New York 1990s and early 2000s 1990년부터 2000년대 뉴욕에서 금융계에 일을 했다면 chances are you had heard of 버나드 매도프. 여러분은 버나드 매도프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버나드 매도프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he가 누구냐 그러면 버나드 매도프입니다. 버나드 매도프는 work out of an elegant office tower in Midtown 맨하탄. 미드타운 맨하탄의 립스틱이라는 빌딩에서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he가 누구냐 그러면 버나드 매도프입니다. 버나드 매도프는 served on the board. serve on the board. 이 보드가 이사회를 뜻하는 겁니다. A number of important financial industry association. 이 association은 회사들이란 뜻입니다. A number of 다수의 중요한 금융산업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협회의 이사로 일했었다. 누가? 버나드 매도프가. He moved between moneyed circle, 이런 금융계입니다. 금융계 of the Hamptons and Palm Beach. 햄턴스와 palm비치 금융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뜻이죠. 그는 매도프입니다. 이 매도프는 imperious, 거만했고, 이런 뜻입니다. imperious가 거만한 태도를 지녔고, a flowing mane of white hair, 흰 머리카락을 가진, 이 flowing mane은 갈기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흰색 갈기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he is imperious manner, 좀 거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he는 버나드 매도프입니다. reclusive를 사전 찾아보면 은둔 생활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안 만나고 이런 뜻입니다. secretive, 좀 음침했다, 비밀스러웠다. 이건 비밀스럽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And that last fact, 그리고 그 마지막 사실이 what made Simon uneasy, 시몬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다. last fact가 뭐냐 그러면 reclusive 하고 특히 비밀스러운 거, 투명스럽지 않은 게 시몬을 불편하게 했다. 이 시몬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투자처 관리하는 담당자입니다. He had heard rumors. 그는 rumor, 소문을 들었다. 이때 he는 네트 시몬입니다. Someone he trusted. 네트 시몬이 trusted, 신뢰했던 어떤 사람이 he wrote in 그룹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told us in confidence, 비밀로 말했는데 he believes, he가 누구냐 그러면 someone입니다. 그러니까 네트 시몬이 믿는 어떤 사람이 매도프가 will have serious problem within a year, 올해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he believes, 믿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네트 시몬과 네트 시몬의 동료들입니다. He went on, 그는 계속 말했다. throw in that, throw는 던져 넣다잖아요. 그것을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즉 이런 문제를 던져 넣었다. His brother-in-law, 여기에 his가 누구냐 그러면 버나드 매도프,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투자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버나드 메도프의 처남이 그의 회계 감사원이고 버나드 메도프의 아들도 그 조직의 하업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You have the risk of some nasty allegation. allegation은 혐의입니다. 혐의. 지저분한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the freezing of account. 계정이 동결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The next day, 헨리 라우퍼. 다음날 헨리 라우퍼는 one of the firm's senior executive. 그 회사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말합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선임 이사 이런 뜻입니다. 선임 이사들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라우퍼. 그래서 헨리 라우퍼. 이 헨리 라우퍼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선임 이사입니다. 네트 시몬과 헨리 라우퍼는 같은 회사 사람이고 wrote back 답장을 했다. 뭐라고 답장했나 그러면 he agreed 그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헨리 라우퍼도 동의한다. 르네상스 had independent evidence 독자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Something was amiss with 메도프. 메도프에 대해 뭔가 잘못되었다. amiss가 잘못되다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독자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가 누구냐 그러면 헨리 라우퍼입니다. 헨리 라우퍼가 추가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위험 관리자인 폴 브로더는 이 폴 브로더도 헨리 라우퍼와 같은 회사 사람입니다. 네트 시몬은 포트폴리오 관리자이고 헨리 라우퍼는 선임 이사이고 폴 브로더는 위험 관리자입니다. 폴 브로더는 제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이 부분은 달랑 건너뛰어버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나갑니다. 폴 브로더 weighed in with long detailed analysis of the trading strategy that Madoff claimed to be using. 메도프가 사용한다고 주장한 트레이딩 전략을 길고 자세하게 분석한 것을 weighed in with, weigh가 무게를 달다잖아요. 이것도 이 throw in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메도프가 사용한다고 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아주 길게 분석해서 제시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None of it seemed to add up. None of it seemed to add up. 이 add up은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폴 브로더입니다. 위험 관리자. Three of them. 이 3가 누구냐 그러면 네트 시몬과 헨리 라우퍼와 폴 브로더. 이 세 사람들은 결정했다. To conduct their own in-house investigation. in-house는 회사 내 이런 뜻입니다. 회사 내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Their suspicions deepened. their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네트 시몬과 헨리 라우퍼와 폴 브로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졌다.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didn't understand what he was doing. 여기서 I는 누구냐 그러면 폴 브로더입니다. 폴 브로더 would say later.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우리라는 뜻은 이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말합니다. didn't understand what he was doing. he가 누구냐 그러면 버나드 메도프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펀드를 운영하는
버나드 매도프. 이 버나드 매도프가 he입니다. 버나드 매도프가 what he was doing, 무엇을 하는지 우리 회사 사람들은 또는 네트 시몬과 헨리 라우프와 폴 브로더가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We had no idea how he was making his money. 우리는 he가 누구냐 그러면 버나드 매도프입니다. 버나드 매도프가 his money, 돈을 어떻게 버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다. The volume numbers that he suggested he was doing. 그가 누구냐 그러면 매도프입니다. 매도프가 제시했던 he was doing,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던 그 양의 숫자가, 볼륨의 숫자가 not supported by any evidence we could find.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증거로도 not supported를 지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가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되지 못했다. Renaissance had doubts. 이 르네상스 회사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제가 원래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얼머무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중의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테이크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르네상스는 뉴욕에 있는 버나드 매도프라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위험을 직접 발견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through a complicated set of financial arrangement, 복잡한 금융 arrangement, 복수입니다. arrangement들을 통해 a set of는 몇몇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몇의 금융 arrangement를 통해 르네상스가 버나드 매도프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위험을 직접 찾아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 arrangement가 무슨 뜻이냐, 준비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글 속을 잘 읽어보면 a long detailed analysis가 나옵니다. 이 arrangement는 분석을 뜻합니다. 복잡한 금융 분석을 통해 위험을 직접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번역을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told의 주어는 someone입니다. 이 he는 시몬입니다. 시몬이 믿는,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즉 시몬과 시몬의 동료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 믿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매도프가 1년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 he는 someone입니다. 누군가가 믿는다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he went on, 그는 계속했는데 throw in, 또 계속 읽다 보면 he added, 그 다음에 way in, 이 세 문구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throw in은 이 사실을 추가했다, 이런 뜻이고 그는 이 사실을 추가했다, 이런 뜻이고
폴 브로더는 이 사실을 추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rowing과 added와 weigh in with 다 똑같은 말입니다. throwing은 속에 던져넣다, weigh in은 무게를 다는데 속에 with 이것을 추가해서 무게를 달았다 이런 뜻이니까 throw in과 added와 weigh in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본문 내에서 수거라든가 표현과 단어의 뜻을 추정해야 합니다. arrangement를 준비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듯이 throw in을 던져 넣다, weigh in with 무게 다는데 넣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게 수능 시험에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테이크에는 지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금융 분석을 통해 레너슨스는 버나드 맨도프가 운영하는 펀드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런 책을 어떻게 읽느냐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분석하면서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만 하루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이 4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